위클리 리포트 1월 1일 2024년 새해 첫 주이고요. 첫 주 주간 동향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2023년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0.01%포인트 살짝 반등했고요. 상승 지역이 3개 정도 더 늘어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새해 첫 주 주간 동향을 보니까 다시 그렇지 살짝 또 내려왔습니다. 전국이 마이너스 0.04에서 0.05, 수도권은 0.05에서 0.06, 지방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0.01%포인트 살짝 내려와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다.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회복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PF 영향으로 그 태양건설 워크아웃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세 시장은 그냥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이 0.03, 0.03, 수도권은 0.06, 0.06, 지방은 0.0, 서울은 0.01% 살짝 떨어졌지만 매매에 비하면 여전히 전세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간 흐름을 보면, 자, 이게 2023년 쭉 회복을 하다 12월, 1월 굉장히 안 좋았고요. 회복을 한 다음에 6월 지나고 7월부터 이제 상승 전환되긴 됐는데, 9월 추석 지나고요. 10월부터 다시 내려와서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매매인데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지역별로 왼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인데요. 연한 하늘색이 지난주고 진한 하늘색이 이번 주인데 없죠? 플러스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북은 지난주는 플러스였는데 이번 주 마이너스 0.03으로 전환됐고요. 이제 플러스 지역은 하나도 없네요. 제로입니다. 다 마이너스 지역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76개 지역을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하거든요. 상승 지역이 추석 전에는 137개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33개, 30개에서 33개가 됐는데 이번 주 다시 2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1년 전이죠. 1월에는 거의 한 개, 상승 지역이 한 개였는데 그 수준까지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락 지역은 이제 141개까지 늘어났습니다. 5배가 뭐야? 6배? 그 6배 이상 차이 나네요. 그렇죠? 굉장히 상승 지역보다 하락 지역이 6배 이상 많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안 좋고요. 지역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서울은요, 0.03에서 0.04, 0.01%포인트 안 좋아졌는데, 불확실성으로 매수 문의는 한산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매도 가격은 점진적 하향 조정,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한국부동산원 리포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서초구, 강남 3구 한번 보도록 하죠. 서초구 0.03, 0.03 떨어지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았고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고요. 강남도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3 짜고 쳤나? 송파구도 마이너스 0.03, 0.03 똑같습니다. 용산은 0.02에서 0 고압으로 갔고요. 노원구는 마이너스 0.076에서 0.07 역시 노원구 쪽 도노강 약세 지역들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 한번 볼까요? 인천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3 살짝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7이고요. 안산인데 못합니다. 안산 상록구 GTX-C로 한참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경기도 광주시, 하남, 성남, 수원 등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은요, 대전은 조금 떨어졌네요. 0% 보합에서 마이너스 0.02, 세종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부산은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6, 대구는 좋지 않죠.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07,
울산은 마이너스 0.01에서 0.02, 뭐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광주는 마이너스 0.01에서 0.04. 울산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통계를 보면 울산이 그나마 낫고요.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5대 광역시도 좋지 않다. 좋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는요, 아무래도 태형건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월 11일이 운명의 날입니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주느냐, 이제 회생을 시키느냐, 워크아웃이 안 되고 부결이 되면 부도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 나온 얘기를 보니까 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채권단이 실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형건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많은 걸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 나온 내용을 보면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2,600억, 2,062억 중에 일부만 태형건설 지원을 하고요. 다 주지도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게 채권단에서 지금 핵심 이슈가 두 가지입니다. 사제 출연을 하느냐, 경영진 회장 일가의 사제 출연을 하느냐, SBS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SBS는 절대 포기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제 출연도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제 출연과 SBS는 한마디로 태형건설은 내가 쥐고 있는 거는 절대 놓고 싶지 않고 채권단도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이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형건설 경영진한테 더 양보해. 이대로는 우리 워크아웃 안 시켜줘. 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크아웃 PF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PF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원만하게 좀 최대한 양보해서 워크아웃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미분양이 심각하잖아요.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킬 수 있는 대책, 건설사는 분양가 할인해주고, 정부 국세청은 양도세 면제해주고,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해주고, 또 은행들은 대출 금리 좀 내려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세금 혜택 받고 대출 금리 낮게 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미분양에도 도움이 되고요. PF 문제에도 도움도 되고 실소유자들 내 집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좀 이런 대책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전세 사기가 계속 터지네요. 80억 전세 사기가 또 나왔습니다. 서울 봉천동입니다. 관악구 봉천동인데요. 건물 5채에 건저당이 49억 7,280만 원인데 세입자 80명이 80억 원 정도 보증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게 소송을 하려고 해도요. 이분들은 돈이 아깝기 때문에 소송도 쉽지 않고 소송한다고 해서 승소 확률도 낮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고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서울은 1억 6,500만 원 보증금 이하에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최초 근저당 설정 시점 있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2023년 기준에서는 서울이 1억 5,500만 원 이하의 1억 6,500만 원 이하의 5,500만 원까지 변제를 해줍니다. 물론 2분의 1, 전세 가격 2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최초 설정 시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이전에 근저당이 은행에서 돈 빌린 게 근저당 물건이 설정됐다라고 하면 그때 기준이 1억 1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 돼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다. 최우선 변제금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세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빌라 오피스텔 시장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론 이게 허그 같은 주택보증공사에서도 이해는 됩니다. 자꾸 사고가 생기니까 기준을 높였는데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보험 설정을 허용해 주다가 126%로 내리다 보니까 보증보험이 안 나오니까 126%까지만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억이면 1억 2,600까지만 보험을 해주다 보니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전세 가격이 내려가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내려가니까 보증 금액이 내려가니까 전세 가격도 따라 내려가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전세에 대한 불신, 사기, 깡통 전세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빨리 안전한 계약 시스템 빨리 정부가 구축을 해가지고요. 믿고 계약하면 자연스럽게 뭐 믿고 계약을 했는데 사고가 나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책임을 지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보증보험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인베인이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죠. 영끌죠. 2020년, 2021년에 2030들 무리해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많은데 42%가 손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랑구, 강서구, 관악구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 570세대인가요? 540세대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샘플을 뽑아가지고요. 4년 동안 매매 가격 중 68.6%가 2030이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6억 원 안팎의 집값 중에 대출을 60% 정도 받았다고 하고요. 대출 없이 구입한 집은 계약하고 세입자가 끼는 새로 맞추는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비교해 보니까 41.7, 42% 정도가 손실을 봤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도 6억 원 집값이라면 2030들은 2억 이상 대출을 받았는데 40대 이상들은 또 7천만 원 정도 평균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2030들이 대출도 많이 받고 갭 투자도 많이 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또 타격을 받겠죠. 거기에 시세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고금리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지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금리가 미국에서 세 차례 인하 시그널이 나오긴 했는데 또 최근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도 있고요. 미국이 내리더라도 한국은행이 언제 내릴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는 정확한 시그널이 나오지도 않았고 실제로 내려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 주택시장 또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신생아 대출도 나오고 공급도 부족해지고 전세는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폭락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폭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만 약보합제 정도가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매수자들은 지금 가격 부담스럽다. 2023년 6월 이전 가격 정도 내려오기를 바란다. 정확한 시그널을 줬는데 집주인들은 아직 호가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려야만 거래가 다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간과의 싸움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졸라매고 리스크 관리 더 철저하게 하면서 잘 버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